월간 네이버. 웍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월간 네이버 웍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편은 캘린더와 할 일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벌써 4회차를 맞았습니다. 그만큼 또 준비할 때마다 감회가 새롭고 또 저희도 기능을 열심히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엔 또 재밌게 많은 고객사에서 또 유스 케이스를 소개해 드려가지고 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캘린더와 할 일 기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캘린더와 할 일 기능 중에 많은 분들이 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하지만 알아두면 꼭 쓸모 있는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늘 그렇듯 이제 그 달의 주요 고객 문의, 이번 달은 8월이 되겠죠. 네이버웍스 CS팀에서 주요 고객 문의와 캘린더 할 일 기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Q&A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꼽아서 또 실시간으로 응답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정님 소개를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이제 동료들과 공유하는 캘린더 그리고 할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캘린더라고 하는 거는 지금 메일이랑 달리 좀 업무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이 캘린더만으로 뭐 업무 생산성, 업무 효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지 않는 기능 중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사내 협업 툴을 뭐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고려하실 때 매일 뭐 메신저, 드라이브보다는 관심도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회사 일정을 뭐 드라이브, 다이어리에 뭐 수기로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존에 뭐 개인적으로 써왔던 뭐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 캘린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일반 무료로 사용하는 캘린더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고, 또는 뭐 핸드폰에서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캘린더들을 기록해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에 따라 또 다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칠판 형태의 화이트보드, 뭐 이렇게 이동식 캘린더를 사무실에 놓고서 뭐 회사의 주요 일정들을 기록해 놓고서는 직원들에게 약간 공지 형태로 보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직장인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오늘은 뭐 회의만 하다가 집에 간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화상회의든 아니면 오피스에서 저희가 뭐 대면 회의를 하든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의를 빠르게 하는 것을 잘 잡는 것도 업무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왜 저희가 흔히 이제 사원 대리 때 뭐 회의 하나 잘못 잡는다고 혼나는 경우들도 뭐 흔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연차나 아니면 제가 어떤 직급이 높아진다고 해가지고 뭐 회의를 잡는 스킬 이런 게 막 능력이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히 제가 업무용 캘린더라고 정의 내리는 네이버웍스 캘린더가 일반 뭐 저희가 개인용이라고 불리는 캘린더랑 뭐가 다른지 잠깐 찝어가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웍스 캘린더는 이것저것 저희가 크게 비교하려면 나의 일정뿐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일정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개인용 캘린더 같은 경우는 나의 일정을 좀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시각적으로 보시면 눈에 확 띄실 것 같은데, 이제 네이버웍스 캘린더 같은 경우는 나의 일정뿐만 아니라 뭐 회사 팀의 일정을 확인하고 뭐 동료들이랑 함께 협업하는 일정들, 또 동료의 일정이 뭐 어떠한지 확인하거나 아니면 회의에 참석자들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까지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회의 시간을 잡을 때 보면 회의 시간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실을 예약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회의에 필요하거나 아니면 업무에 필요한 기기들을 예약하는 것뿐만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공유에 초점을 둔 것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회의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 회의 또는 회사에서 필요한 설비들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공유하는 설비들을 예약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상혜님께서 하나 또 소개해 주실 거예요. 회사 일이라는 게 또 개인이 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또 캘린더 공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개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네이버웍스가 제공하는 뭐 캘린더의 유형들만 봐더라도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캘린더를 보면은 뭐 기본 캘린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나의 일정만 기록하는 기본 캘린더랑 그리고 공유 캘린더, 다른 사람의 일정을 공유받은 캘린더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웍스 캘린더는 이에 더 나아가서 회사 캘린더, 그리고 팀 또는 그룹의 캘린더, 또 나의 할 일, 또 뭐냐면 내가 공유받은 할 일의 캘린더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린더의 공유 범위와 사용 용도가 개인에서 회사로 확장되었다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캘린더별 일정도 볼 수 있고, 보시면 지금 오른쪽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제 캘린더인데요. 이렇게 각 그 일정별로 캘린더별로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저처럼 뭐 다 클릭해가지고 하나의 이제 달력의 형태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공유와 또 업무 효율의 관점에서 네이버웍스 캘린더가 그러니까 되게 뭔가 항상 바쁘고 한데 이런 바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딱 2가지 정도 찝어가지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타이틀을 좀 적어봤어요. 상임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저 찾으시는 거예요? 네. 팀장님이 찾으세요. 이런 질문들 저희가 질문도 많이 하고 많이 받아봤죠. 항상 근무 시간에 누군가를 찾는 거는 당연하지만 참 많이 찾습니다. 이 말을 줄여야 되죠. 네. 그런데 누군가를 찾고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사실 시간이 걸려요.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보내거나 뭐 전화를 하는 것 자체도 사실 휴대폰 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또 연락처를 또 찾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업무에 시간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럼 뭐 당연히 자리에 없으면 뭐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에 외근을 갔거나 아니면 뭐 화장실을 갔거나 누군가의 티타임을 하거나 하는 건데 이러한 질문조차 묻는 것도 아니면 질문을 받는 것도 약간 나를 뒷조사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웍스 캘린더를 사용하면 이런 질문을 뭐 아예 없앤다라고 보장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캘린더의 검색만으로도 저희가 다른 사람의 일정을 굉장히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조직도상의 팀 부서의 구성원의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을 검색할 필요도 없이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 일정이 다른 직원분들이랑 공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등록한 뭐 점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에 저희 짬을 내서 뭐 은행 업무를 또 보기도 하는데요. 뭐 은행 이러한 개인적인 일정들을 내가 기록해 놓은 게 다 노출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정들은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됩니다. 이 비공개 일정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상인님께서 이따 데모로 시연해 주실 거예요. 보시면 뭐 내 부서의 구성원 일정 버튼 클릭 하나만으로도 저희가 일간, 주간 일정 형태로도 볼 수 있고 다른 부서의 구성원 일정도 구성원 이름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조직도에서 확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왼쪽에 지금 예시로 드러났는데요. 보면은 저희 팀의 구성원 일정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당연히 내가 적은 일정들은 제가 보이고 또 상인님이 공개로 잡아둔 일정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비공개 일정 같은 경우는 일정 있음이라고 해서 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또 회사 조직도상의 뭐 팀 구성원이나 또는 뭐 그룹에 속한 멤버들의 일정들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동아리 모임을 한다. 아니면 저희가 뭐 비정기적이지만 여러 사람과 하는 미팅이 있다. 그런 미팅들을 잡을 때는 즐겨찾기 그룹으로 설정해가지고 쉽게 구성원들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이렇게 해서 구성원 일정을 잡는데 일정을 보고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회의 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의 일정을 잡다 보면 1대1로 회의를 잡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1대1이 넘어가게 되면 2명, 3명만 되더라도 그 참석자분들의 일정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번거로워요. 또 한 번도 뭐 연락해 본 적 없는 뭐 직급 높으신 분이 참석자로 계시다거나 아니면 제가 전혀 다른 뭐 알지 못하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뭐 타부서의 직원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일정을 또 다 묻는 것조차도 사실 근무 시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잡을 때도 사실 조금 머뭇거리게 되고 일정을 잡는 시간조차도 빠르게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뭐 전화를 했을 때 전화를 부득이하게 받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포함하면은 회의 일정 하나 잡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네이버웍스 캘린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을 공유 기반으로 저희가 이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회의 참석자분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넣다 보면 빈 시간을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참석자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의 일정을 잡는데 뭐 빠르면 10분 아니면 늦으면 뭐 몇 시간이 걸렸던 업무도 그냥 몇 분 만에 해결이 됩니다. 또 회의실 예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별도로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으세요. 이런 회의가 많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공유하는 설비가 많은 경우들. 그러면 이제 네이버웍스 캘린더를 제공하는 설비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뭐 우리 사내에서 구축하는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게 되실 거예요. 뭐 별도로 당연히 구매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래서 회의실 같은 경우는 뭐 설비는 회의실뿐만 아니라 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 무엇이든 뭐 차량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이 이렇게 웨비나를 하게 되면은 뭐 마이크 아니면 뭐 장비들이 필요하는데요. 이런 직원들과 함께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 등록해가지고 공유하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에서 제가 딱 공유의 관점으로 했었을 때 구성원의 일정을 보는 것 그리고 그 회의 일정을 잡을 때 참석자와 또 회의실 또 설비의 빈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저희가 캘린더 말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또 할 일 기능이죠. 네, 할 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관리다 하면 저희가 항상 또 질문이 많이 받는 게 프로젝트 관리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할 일 하면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쉽게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요. 네이버웍스 할 일은 프로젝트 관리보다는 뭐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쉽게 관리한다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내 할 일뿐만 아니라 팀 또 그룹의 멤버들이랑 기한이랑 그 마감 일자 또 담당자를 지정해서 할 일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제가 나오네요. 네, 제가 상희님이랑 일을 굉장히 오래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 준비하면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자료 준비해 주세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쉽게 뭐 구두로 하기도 하고요. 또 뭐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요청하는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 구두로 얘기하거나 메신저로 얘기하기 좀 복잡한 경우들. 아니 뭔가 어딘가 서면에다가 증거를 좀 남겨야겠어 하는 경우들은 이메일로 작성해서 요청하게 되는데 정말 요청을 하는 사람도 요청을 받는 사람도 어딘가 기록해두지 않으면 이게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뭐 수기로 기록해둘 경우는 뭐 요청받은 업무들 내역을 또 일일이 찾아서 또 확인해야 되는 또 번거로움도 있고요. 또 요청한 사람은 이게 좀 항상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기록해두지 않는 성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요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기록 안 했나요? 죄송해요 갑자기. 화요일까지 해달라고 뭐 요청을 한다든지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항상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소소한 뭐 미스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하지 않는 나의 기억 또 아니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깜빡하고 할 일을 놓치는 경우들을 대비해서 저희는 네이버웍스 할 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이버웍스 할 일은 당연히 이제 뭐 나의 할 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과 함께 일정을 저희가 공유하고, 그러니까 요청하고 또 진행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크게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 네이버웍스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할 일이 마감일 기준으로 캘린더에 표시가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캘린더는 거의 매일 뭐 저희가 수시로 보기 때문에 마감일을 지난 다음에 뭐 할 일을 뭐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뭐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메시지 대화 내역을 할 일을 보내기 기능으로 할 일에 관련돼서 뭐 주고받은 내역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 얘기를 했다가 이 얘기가 나왔더라?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메시지, 할 일 관련해서 그 전에 뭐 얘기 나왔던 것들까지 다 맥락까지 모두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한 기능인 것 같아요. 워낙 네. 깜빡깜빡거려가지고. 저 같은 네. 경우도 사실 할 일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마감일을 놓쳐가지고 이거 몰랐네 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업무더라도 담당자한테 오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는 게 또 할 일 기능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한 10분의 기간 동안 네이버웍스 캘린더의 구성원 일정 보기, 또 참석자의 설비의 빈 시간 확인하기, 할 일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 네이버웍스 할 일과 캘린더 기능들의 활용 팁까지 해서 또 각 기능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희님께서 라이브 데모로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상희님 네. 진행해 주시죠. 제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네, 미정님의 깔끔한 개념 설명, 상황 설명에 이어서 제가 좀 실 데모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데모는 PC 앱이랑 외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는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어느 기능의 어느 위치가 버튼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바일이랑 PC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좀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모 시작인데요. 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알아두면 꼭 쓸모있는 캘린더 숨은 기능, 알쓸 캘숨일까요? 별다줄이죠. 네, 알쓸 캘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이라는 기능이 저는 이 기능 자체가 막 이렇게 좋아요 저렇게 좋아요보다 뭔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좀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일을 체크하고 서로 일을 공유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 수 있는지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총 10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보다는 조금 더 짧게 할 수 있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행 환경은 저는 어드민이자 유저 입장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어드민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도 일부 소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속 환경은 윈도우즈입니다. 그래서 맥에서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데모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 활용 사례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번 화부터 본격적으로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캘린더나 할 일 어떤 특정 기능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많은 고객사에서 좀 사례를 공유를 해주셨고 그중에 좀 선별해가지고 좋은 사례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좋은 사례를 하면 이게 뭐 퀄리티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감히 뭐라고 이런 퀄리티를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례 자체를 많은 분들에게 널리 알렸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가의 관점에서 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무회계사의 활용 사례입니다. USG 세무회계라는 업체인데요. USG 세무회계는 세무회계 아웃소싱에 특화된 회사로서 나중에 공유 드릴 자료에도 이 연락처가 그대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회계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네이버웍스도 서로 이용 중이시라는 공통점도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USG 세무회계에서는 USG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USG에서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활용성이 뛰어나다. 두 번째, 비대면에서도 쓰기가 좋다. 세 번째는 신속 정확한 소통 플랫폼이다 라는 점인데 캘린더랑 할 일 이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추후 전자결제가 가능한 워크플레이스도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캘린더랑 할 일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이제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캘린더를 지금 PC에서 사용하시는 뷰인데요. 여기서 정말 잘 사용하시는 점이 뭐냐면
이렇게 공유 캘린더를 잘 사용하시고 색깔을 구분하신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의 업무가 연속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업무 공유가 직관적으로 된다는 점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공유 캘린더를 종류별로 쓰고 계시고 이렇게 업무 체크를 하고 계신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할 일 기능이랑 캘린더를 같이 쓰심으로 해서 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 예, 할 일이랑 그 다음에 캘린더 일정이랑 같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 개인 일정에서 월간 말고 오른쪽에 목록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할 일이랑 캘린더를 목록 단위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캘린더 뷰가 아니고. 그래서 원하시는 뷰로 보시면서 업무 체크를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밀도 있게 하시려면 리스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캘린더랑 할 일 이렇게 같이 쓰면서 일정과 일, 태스크를 유기적으로 조회하고 할 일 완료 여부를 파악하신다는 점, 이 좀 저는 굉장히 잘 쓰고 계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모바일 화면인데 모바일 화면에서도 캘린더에서 이렇게 시간을 바로바로 체크하고 그다음에 반복 일정을 활용하고 알림도 딱 맞게 활용하시고 장소도 넣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말 10분 잘 활용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좀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무회계사의 활용 사례이고요. 다음은 여기 이 포인트를 빠뜨렸네요. 비대면 원격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타트업 활용 사례인데요. 보잉 주식회사라고 하는 보이스 리워드 앱입니다. 이 컨셉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앱테크 시대에 딱 맞춰진 리워드 앱이라고 하는데 영상 시청 후에 스크립트를 읽고 80% 이상이 일치되면 리워드를 지급한대요. 이제 단순한 광고랑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요즘 마테크, 앱테크 굉장히 뜨고 있죠. 이런 스타트업에서도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특히나 슬랙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슬랙이 아니고 네이버스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보면서 엄청난 뿌듯함을 좀 느꼈습니다. 그 점이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아까 그죠? 스타트업에서도 네, 네이버스. 네이버스. 네. 네. 어떻게 쓰고 계신지를 좀 보니까요. 캘린더랑 여긴 특이하게 보잉에서는 게시판을 쓰고 계셨어요. 게시판을 할 일 관리 용도로 쓰고 계셨는데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인사이트를 얻게 됐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할 일은 서로 보통 1대1 간의 업무 이동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아까 사스턴글라스 사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룹에서 공유를 할 수도 있지만 게시판에서 할 일을 관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캘린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정 관리하고 동료들과 업무 공유하는 일정으로 목적으로 쓰고 계시고요. 자, 캘린더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알람이 울리고 장소와 시간을 알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동길 대표님께서 바로 이 화면을 공유를 주셨고요. 심지어 이제 일요일에도 이렇게 뭐 본선 지출 PPT 제출하는 일정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약간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그만큼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점을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할 일이란 게시판은 올해 초까지 할 일 기능을 이용하다가 현재는 게시판이 다른 사람들도 쉽게 내용을 볼 수 있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보시면 처음에 이제 3월 달이죠. 할 일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뷰이고요. 두 번째는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서 이렇게 1일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자 그리고 사람, 1일 업무 내용을 게시판의 게시물 형태로 나타냄으로써 이 게시판에 누구나 접속 가능하고 할 일 진행 상황을 단순히 이제 보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공유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업무 전달하는 게시물인데요. 보시면 업무 전달 게시판이 이렇게 쭉 있죠. 누가 누구에게 업무 전달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로 이렇게 이런 뷰로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 보시고 나니 정말 편해서 이제 할 일 기능 대신에 오히려 게시판을 쓰신다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네이버웍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일이라고 해서 뭐 할 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게시판도 이용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다른 사용자분들께서도 좀 얻으실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캘린더랑 그다음에 할 일 꿀팁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직접 진행을 할 건데 이걸 하나하나 리스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난번과 좀 다른 점은 지난번에는 철저하게 뭔가 사용자 관점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네이버웍스 어드민, 즉 운영자로서 네이버웍스를 관리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민에서도 좀 아시면 좋을 만한 기능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게 수십 번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도 뭔가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숨겨진 비화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화에 갑자기 막힌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식은땀을 엄청 흘리면서 막 했었거든요. 긴장을 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내려놓고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좀 중간에 살짝 돌아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좀 모르셨죠, 이전? 네,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상희님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땀 흘리고 거예요. 근데 엄청. 저희가 막 이렇게 휴지를 전달해 드릴 수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왜 이렇게 땀을 흘렸냐고 물어봤더니 데모가 잘 안 됐었다. 여기 찾고 있던 기능이 잘 안 나와서 순간 당황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저희가 이렇게 긴장했었습니다. 웨비나나 전시회 가서 이렇게 제품을 이제 서비스를 시연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매번 합니다. 그렇죠. 화면 공유로 돌릴게요. 돌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자, 이렇게 저는 PC 웹이랑 PC 앱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설정 환경은 저의 이름은 어드민입니다. 어씨고요. 이름이 드민이에요. 어드민으로 설정을 했고 저는 디자인팀에 소속이 된 멤버로 있습니다. 이런 설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할 일이랑 캘린더를 이용하시려면 왼쪽 메뉴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 아니면 웹 브라우저에서 치시고 이동을 하실 수도 있죠. 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이 캘린더 뷰입니다. 캘린더 뷰인데요. 자, 캘린더 PC로 보실 때 뷰는 총 개인 뷰로도 보실 수 있고 구성원과의 같이 뷰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개인이랑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주간으로 똑같이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간은 말 그대로 내 중심의 뷰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성원 뷰로 보시면 주간 일정이 있고 이 안에 있는 팀원들의 디자인 팀원들의 일정을 볼 수도 있으며 혹은 뭐 어떤 TF 같은 걸 이제 단기간에 조직을 하셨을 때는 즐겨찾기 멤버를 두시고 그 멤버들의 일정을 같이 보시는 걸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주간으로도 보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구성원보다는 주간이나 개인 뷰일 거예요. 주간, 일간, 월간 이렇게 뷰고 그 다음에 여기 평일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평일에 있는 내용들만 그러니까 주간이랑 차이점이 보이시죠? 주간을 누르면 이렇게 일요일 일정도 보이고 평일만 누르시게 되면 평일 일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이걸 보고 싶네요. 주간보다. 네. 주말까지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꿀팁을 또 드리자면 단축키인데요. 전 단축키 활용 안 네. 했는데. 환경 설정에서 여기 밑에 들어가 보시면 단축키라고 있어요. 네. 단축키를 사용을 하시면 단축키가 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캘린더 보기 1, 2, 3, 4, 5 이렇게 있습니다. 일별 보기, 주별 보기, 월별 보기 이렇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캘린더 그 단축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1, 2, 3, 4, 5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뷰를 좀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축키로 돌아가서 보시면 다른 일정 등록하기 뿐만 아니라 뭐 화면 이동할 때 쓰실 수 있는 다양한 단축키도 있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꽤나 여러 가지 재밌는 설정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번씩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 알림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떤 특정 여기 알림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캘린더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알림 캘린더 들어가 보시면 약속 알림을 캘린더별로도 어떻게 받으실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전체 설정입니다. 전체 그리고 캘린더별 몇 분 전에 알림을 언제까지 받을지 푸시랑 메일로 받을지 아니면 푸시로만 받을지 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캘린더랑 색상 구분인데요. 색상 구분은 쉽습니다. 이렇게 팀 그룹 캘린더나 내 캘린더에서 오른쪽 이렇게 점점점 햄버거 버튼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 컬러 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바꾸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바로바로 컬러가 바뀌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설정하고 싶은 대로 달력별로 컬러를 쉽게 설정해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내 캘린더랑 팀 그룹 캘린더에서 가장 위에 그린중학교라는 이 캘린더가 하나 선이 있고 올라와 있죠. 이건 뭐냐면 회사 캘린더입니다.
회사 캘린더는 전사적으로 쓰는 캘린더 하나를 뜻하는 건데요. 팀 그룹 캘린더 상위에 위치해서 언제나 디폴트로 가장 위에 위치하게 되고 어드민이 만약에 이 회사 캘린더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별도로 보이는 캘린더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보이시는 경우에는 이게 회사 캘린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회사 캘린더의 일정을 만들고 수정하고 하는 거는 오직 어드민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자, 주간 뷰에서, 그러니까 구성원 뷰에서 이 즐겨찾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겨우 알았던 기능이고, 특히 어떤 내 정해진 팀뿐만 아니라 크로스 펑셔널하게 일할 때 여러 팀들을 초대해서 일정을 보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즐겨찾기 이름이죠. 디자인 TF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기자를 초대해서 이 뷰를 따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드민과 김상인의 일정이죠. 네.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린더 URL 공유인데요. 캘린더 URL 공유는 자 여기서 디자인팀 캘린더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캘린더 설정 말고 제가 내 캘린더를 만드는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새 캘린더를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랑 내가 공유하고 싶은 캘린더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공유 캘린더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공개 설정 캘린더 공개를 하시면 URL로 전달할 수 있고 HTML 이용하면 노출된다는 말이 있죠. 이거를 김상인이란 사람이랑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됐죠? 그러면 공유 캘린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바로 URL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URL을 눌러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면 이 URL만 클릭하면 바로 캘린더 일정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워크숍 일정이라든가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이프레임을 직접 어떤 페이지에 입히면은 어떤 특정 페이지에도 일정을 딱 박힌 형태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URL 노출이 너무 많이 되어서 한번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URL 재설정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URL로는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고요. 다음은 외부 캘린더 구독 부분인데요. 외부 캘린더 구독은 자, 새 캘린더 만들기 아까 제가 만들었던 거 아니고 이제 외부 캘린더 구독하기 여기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부 캘린더는 예를 들어서 내가 구글 지메일 캘린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지메일 캘린더를 하고 지메일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지메일 설정 화면에 그 내보내기 설정이 있거든요. 제가 지메일 화면까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좀 이제 개인 주소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바로 그 화면을 보여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메일 설정에서 환경 설정에서 내보내기 설정에 들어가면 이렇게 iCalendar ICAL이라고 해서 끝이 .ics로 끝나는 메일 주소를 URL을 가지고 올 수가 있으세요. 캘린더 URL을 가지고 오면 여기서 URL을 쭉 추가하고 바로 저장하게 되면은 그 구독할 캘린더가 끌어오게 되고 10분 단위로 리프레시가 돼서 내 지메일에 혹은 뭐 아웃룩에 저장되는 일정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신저에서 추가 시간대 사용 부분.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추가 시간대 이건 뭐냐면 자 이것도 환경 설정에 있어요. 일정 환경 설정에 있는데 환경 설정에서 추가 시간대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중으로 시간을 보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본사가 있고 한국에 지사가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서울 뉴욕 일정이 같이 뜨게 되죠. 기본은 베이스는 서울이지만 뉴욕을 서브 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 디폴트 시간을 뉴욕으로 바꾸면 서울을 서브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메신저랑 메일에서 바로 일정을 만드는 건데요. 메일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일에서 이렇게 어떤 내용을 클릭하고 자, 이 보낸 사람, 받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모두 다 약속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약속 초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중에 좀 회의에서 제외해도 될 사람은 이렇게 빼고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일과 연계해서 캘린더를 쓸 수 있다는 점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신저에서도 디자인에서 일단은 팀 방을 이용을 하실 때
디자인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이제 캘린더를 직접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캘린더를 들어가면 이제 웹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웹 화면에서 바로바로 여기서 새 일정 만들기를 하시면 캘린더에 들어가지 않고도 직접 그룹방에서 메신저방에서 일정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래서 참석자를 여기서 고르고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메일처럼 메신저도 캘린더랑 연계 높게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은 이제 화상회의 만들기 부분인데요. 화상회의는 캘린더에서 이렇게 어떤 일정을 만드실 때 화상회의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회의 링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줌이나 구글 밋 같은 클라이언트를 끌어오지 않아도 웍스에 있는 화상 기능을 바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장소를 웍스 화상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편하게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웍스 화상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화상회의를 만드실 때 화상회의 추가해서 회의 링크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부 클라이언트 끌어오실 때 쓰는 거고, 외부 회의 링크, 즉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용, 외부용이 좀 다르다는 거 이걸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이 기능은 그다음에 참석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일정 빈 시간을 보고 추천 시간을 보면서 일정 잡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게 꽤나 이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회의실까지 추가하게 되면 회의실의 빈 시간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회의실의 빈 시간도 알 수 있죠. 설비 예약에서 업무용 차량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뭐 회의실도 추가할 수 있고 차량, IT 디바이스 같은 것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설비의 빈 시간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비 예약을 아예 따로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설비 예약은 일정 쓰기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직접 어떤 시설이 누가 지금 예약했는지까지도 정보를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실 예약 시스템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죠. 캘린더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캘린더 인쇄랑 번역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깜짝 게스트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만 자리를 네. 잠시 떠나고요. 저희 네. 2회차에서 출연하셨던 저희 송채린 인턴님이신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린님 자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채린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좀 크게 네,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기능은 정말 네이버웍스 캘린더의 숨은 꿀 기능인데요. 여러분 혹시 다꾸라는 줄임말 아시나요? 자꾸 뭐죠? 다이어리 꾸미기인데요. 다이어리 꾸미기. 네이버웍스로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지원한 용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굉장히 신조어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개인 일간, 주간, 월간 이렇게 모두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월간을 한번 인쇄해 볼게요. 인쇄를 이렇게 클릭해주면은 직접 이렇게 종이로 걷어보실 수 있어요. 잘 보입니다. 네, 여기서 자유롭게 뭐 개인 일정을 수기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연동이 되니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글꼴도 크기를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크게부터 가장 크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글씨 큰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또 꿀 배려심. 기능까지 네, 배려심. 챙겼습니다. 네. 그래서 인쇄하기를 눌러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이버 웍스 하면 또 글로벌 회사까지 챙기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 이렇게 해보면은 바로 번역하기를 누르셔서 뭐 팝하거나 이런 걸 따로 쓰시지 않아도 빠르게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영어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본어부터 뭐 인도네시아, 스페인어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다국적 기업에게도 유리한 그런 어플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끝났어요? 너무 아쉬운데? 소개해드릴 게 많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칙칙한 제 소개 중간에 아주 리프레시가 된 것 같아요.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기능을 2가지를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시나리오를 짤 때는 비록 좀 시간에 맞추자고 최대한 짰지만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게 이제 녹화본으로도 제공이 되니까 4시까지 참여하신 다음에 뒤에 일정 있으시면 저희가 보내드릴 녹화본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으나 좀 그게 어려워진 점 정말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인데 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캘린더에서 남은 부분이 이제 어드민 뷰를 좀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어드민 뷰 소개해 드리기 전에 캘린더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캘린더를 각각 어떤 거를 좀 노출하고 어떤 거를 노출하지 않을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캘린더 목록에 이렇게 쭉 들어가시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서 공유한 캘린더, 그 다음에 그룹이나 팀에서 이용하는 캘린더를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 표시하는 거는 이제 온오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관리 여기 탈퇴 삭제가 있는 거는 내가 공유해서 내가 만들어서 공유한 일정 혹은 내가 초대받은 일정, 다른 사람의 개인 일정을 초대받았을 때 이럴 때는 탈퇴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그룹 부분을 보시면 탈퇴 버튼이 보이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그룹에서 그룹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에서 일정을 쓰기로 했으면 그때는 이제 탈퇴가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이 캘린더를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룹에서 나가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밑에 관리에 탈퇴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에서 내가 이건 지우고 싶다라는 거는 이렇게 온오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오프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캘린더에서 나가지는 게 아니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드민 쪽 소개를 좀 드릴게요. 어드민에서 서비스 부분을 클릭하시고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캘린더 총 4개 탭으로 있습니다. 일반, 캘린더 관리, 회사 캘린더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설비 기능 여기고요. 설비 기능을 사용으로 눌러주셔야 아까 소개해드렸던 회의실이라든지 IT 디바이스, 자동차 이런 업무 설비들을 예약 시스템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캘린더는 말씀드렸던 팀 그룹 캘린더 상위에 있는 회사 캘린더로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사용할지 말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구성원 일정 뷰를 만약에 사용으로 해둘게요. 구성원 일정 뷰를 만약에 오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자 캘린더 화면에서 일반 화면에서 이렇게 개인 제가 아직 적용은 안 했습니다. 개인 뷰만 남게 되고 구성원 뷰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저장까지 누르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구성원 일정 뷰를 사용을 할 때도 내부 구성원 조회를 할 때 일정의 일시만 노출할지 그러니까 내용은 보이지 않는 거죠.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지 아니면 일정 상세 정보까지 투명하게 노출할지 이거는 회사마다 좀 가져가는 정책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 고객사분들을 만나다 보면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의견 이가 어떻게 하냐는 의견을 많이 물어보시고 질문을 많이 주시고 우리 회사는 좀 다 보여주고 싶은데 혹은 우리 회사는 좀 일정 감추고 싶은데 이런 니즈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니즈를 두 가지로 맞출 수 있는 세팅이 어드민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반 사용자인데 우리 회사 어드민이 이걸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은 살짝 귓속말로 말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정 상세 정보 노출하면서 예외 관리할 수 따봉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엄청 원하셨나 봐요. 혹시 회사에서 혹시 구성원 일정비를 네. 관리자가 잘 모르셨을까요? 혹시 좀 의심이 됩니다. 계속 올라와요. 지금 역대급 반응입니다. 구성원 일정비 예외 관리 이건 뭐냐면요. 자 예외 관리 부분을 누르면 상세 전사적으로는 상세 일정을 다 보게 오픈해 놓더라도 특정 사람들은 혹은 특정 부서들은 그 일정 간단한 내용만 시간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린더 관리 부분 들어가 볼게요. 이 캘린더는 특정 구성원을 클릭해서 그 구성원이 가진 캘린더가 뭔지 그 다음에 캘린더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특정 캘린더를 설정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어드민이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설비 부분을 보시면요. 설비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회의실이나 디바이스들, 차량들 이런 거 예약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거죠. 예약 관리에 들어가시면 어드민은 그 어떤 특정 일정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눌러보시면 이 일정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뭐 임의로 너무 삭제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조정이 필요하실 때 어드민이 이렇게 그 시설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차량이냐, 디바이스냐, 회의실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비 추가를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요. 설비명, 포터 이런 식으로 차량을 한번 해볼게요. 수용 인원은 적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추가가 완료됐죠. 그럼 그때부터 바로 모든 전사 구성원들이 포털을 예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웍스를 2년 동안 사용하셨다고 하는 제가 고객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육 때. 근데 이 설비라는 기능을 그때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알았냐고. 이 기능을 오늘 알게 돼서 되게 좋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가장 얻은 큰 수확이라고 그죠? 네. 네, 말씀 주셨었는데. 자, 회사 캘린더이고요. 회사 캘린더는 어드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 수 있고요. 어드민만 일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씁니다. 보시죠? 이렇게 원데이 원프루트데이 저희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한번 써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전사 오렌지 미팅을 하거나 이때 쓰면 굉장히 좋은 아니면 일정이 창립 되겠죠. 기념일. 창립 기념일 같은 거 그죠? 네. 그 아니면은 뭐 생일을 맞아요. 전사적으로 공유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특히나 이제 20-30명 규모의 스타트업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팀 그룹 캘린더에서 가장 윗단에 위치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온오프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 오늘 하면 이렇게 오렌지 미팅이 언젠지 어떤 특정 행사가 언젠지를 전 구성원이 다 볼 수가 있게 되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할 일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할 일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할 일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을 먼저 좀 리스트업을 드리고요. 할 일 기능의 용도부터 해서 그룹 만들 때 할 일을 어떻게 온 하는지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 캘린더 함께 쓰는 법, 그 다음에 받은 할 일과 보낸 할 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캘린더에서 통계 감사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이따가 할 일 어드민 소개 드리면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서 쉽게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네, 할 일 기능을 사용하는 용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목적, 두 번째는 내 일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 세 번째는 동료와 일을 주고받기 위한 것인데요. 자, 1, 2번은 보통 나와 내가 요청자와 담당자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3번은 동료와 일을 주고받을 땐 내가 누군가에게 일을 주는 거죠.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디자인 이쪽에서 제가 어떤 말을, 이 말을 할 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메시지를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담당자를 나로 적으면 내가 이제 투두 리스트를 관리하는 목적이 되고요. 아니면은 손창환으로 이렇게 적게 되면 손창환 대리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기한을 정해서 주는 일이 되게 됩니다. 자, 팀 그룹을 이렇게 바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팀 그룹을 선택 안 하면 정말 내 투두 리스트 관리 혹은 손창환님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창환님과 내가 주고받는 일 혹은 팀 그룹에서 이렇게 디자인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 그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둘이 서로 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라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할 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 투두리스트라고 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기능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제가 수평적 문화 형성이라는 키워드를 좀 넣어봤는데 그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할 일 기능이라는 게 없이 그냥 메시지로만 주고받고 메일로만 주고받고 어떤 딱 하나 정해진 규칙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일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혹은 상급자한테 뭔가 일을 드려야 될 때는 좀 미안할 수 있고 그런 좀 불편함이 생길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할 일을 우리 이렇게 쓰자라고 규칙을 해놓으면 전사적으로 혹은 팀 단위로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업무 효율 향상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창환님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뜨게 되는지. 팀에 공유하는 거고 메시지방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할 일이 들어가게 되죠. 이 디자인 방에 바로 내용이 뜨게 돼서 공유가 즉시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룹 만들 때 할 일 켜기 이 부분인데요. 자, 그룹을 만드실 때 그룹이라 하면 이제 팀이랑 좀 다른 개념이고 정해진 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룹으로 만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주소록에서 그룹을 들어가셔가지고 구성원 초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게 아니죠. 이제 그룹 추가네요. 그룹 추가해서 제가 어드민과 김상 이런 걸 만들어 볼게요. 제가 어드민을 하고 김상인과 그룹을 만들 때 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메시지랑 노트, 일정, 할 일, 폴더 이렇게 사용 여부를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용으로 디폴트가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방을 만들고 들어가더라도
할 일 기능 어디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꼭 사용으로 켜져 있어야 할 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록에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됐죠. 새로운 그룹이 생성이 됐는데 그룹 정보 보기가 아니죠. 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할 일을 그룹 단위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그룹에서 할 일이 쭉 있었던 거를 리스트업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력 관리도 되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그룹에서 꼭 할 일 오늘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방에서 할 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특정 메시지를 이렇게 긁어서 메시지를 할 일로 보내기를 할 수 있고 여러 메시지를 긁어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할 일 쓰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일 쓰기를 누르고 메시지를 굳이 물고 할 일을 만들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총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캘린더와 함께 쓰는 부분인데요. 캘린더랑 함께 쓰실 때는 자, 할 일이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할 일 만들기에서 기한을 꼭 지정을 해주셔야 캘린더에 뜨게 됩니다. 기한을 지정 안 하면 없음으로 하면 이 할 일은 캘린더에 뜨지가 않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했죠. 그렇게 되면 자 캘린더에 이렇게 디자인 시한 학점 새로운 할 일 이렇게 일정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체크마크를 해제하면 다시 완료된 미결 업무로 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안에 첨부 파일을 담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할 일이랑 첨부 파일, 이력 관리, 누가 수정했는지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복사를 하시면 이 똑같은 일정으로 예를 들면 반복되는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복사를 누르시면 똑같이 복사가 이렇게 되고 이 내용으로 일정만 바꿔서 다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까 번역기는 또 번역도 있던데요. 번역 여기 말씀이시죠? 네. 네, 번역을 누르시면 제가 놓친 부분인데 예리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꼭 한국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네. 글로벌 네이버스니까 네. 컨퍼메이션 오브 디자인 드래프트 정확한데요. 네. 저 순간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맞았고요. 네.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잡아먹는데 그만큼 많은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네, 준비를 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등록순, 기한순, 조회 기준 변경.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할 일 뷰에서 이 위에 보시면 기한순, 중요순, 등록순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록은 말 그대로 내가 등록한 순서예요. 근데 이제 기한순으로 보시면 저는 이 뷰를 보통 보거든요. 이제 마감 일자가 얼마 남지 않은 거를 상단에 위치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중요도수는 이제 또 담당자와의 어떤 중요도 세팅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완료된 할 일 보기를 누르시면 완료된 일정만 골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기한순. 완료된 일정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완료된 할 일 보기를 클릭하시면 완료된 것도 뜨고 이걸 클릭 안 하시면 완료 안 된 것들만 해야 될 일들만 뜨게 됩니다. 제가 조금 거꾸로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쓰실 때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 일정에서 저장하고 일정을 지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바로 만드실 때 캘린더를 누르시고 여기서 바로 날짜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지정됐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안 됐지? 보는 할 일이기 때문이죠. 받은 할 일. 떴죠?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이게 처음으로 할 일 날짜를 지정 안 하고 만들었을 때는 기한이 없음으로 떴고 내일로 지정을 했을 땐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됐죠. 네, 이 달력 버튼 요거 잊지 말고 한번 클릭 꼭 해보세요. 잘 모르시면. 그리고 할 일에서도 알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 할 일 들어가서 할 일 알림을 메시지로 받을지 서비스 알림 메시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완료됐을 때, 변경됐을 때 알림을 받으실 경우에는 이걸 꼭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 받은 할 일, 보낸 할 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되게 명확해요. 내가 받은 할 일이면 받은 할 일,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면 받은 거, 보낸 거면은 내가 요청자면 보낸 할 일인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잘 모르시는 게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담당자였거나 요청자였던 경우,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도 내가 받은 할 일 쪽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낸 일이었더라도 내가 그 보낸 할 일 담당 요청자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받은 할 일 쪽으로 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잘 모르시는, 저도 몰랐던 부분이고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민에서 통계 감사 부분 보여드릴게요. 어드민 들어가시면 자, 아까는 이렇게 서비스 단위에서 캘린더 설정을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자, 그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는 왼쪽 카테고리에서 통계랑 감사 부분을 클릭하시면 각자 캘린더나 할 일의 통계 그리고 감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캘린더에서는 일정 등록 수를 1개월이나 1년 단위로 보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뭐 이거를 그런 조직도 간혹 봤었어요. 일정을 얼마나 많이 공유 일정 등록하는지가 일부 KPI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액티브하게 뭔가 협업을 하는지의 수치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그리고 할 일도 마찬가지예요. 할 일도 기간을 세팅해서 생성된 할 일의 개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어떤 일이 진행되는 데이터 지표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사 부분을 클릭하시면 감사에서는 캘린더랑 할 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간 설정하실 수 있고 데이터의 다운로드 또한 가능합니다. 할 일도 마찬가지고요. 할 일 완료된 거, 완료 해제된 거까지도 제가 사소하게 클릭했던 것도 다 기록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은 좀 이걸 아셔야 될 게 내가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감사에 가면 볼 수 있다는 점이 좀 어떻게 보면은 모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하는 일정이나 할 일 관리 같은 것들은 좀 잘 이용을 하되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를 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죠. 이제 업무적으로.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오해 살 수 있는 거였죠. 네. 네.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길었네요. 제가 처음에 10분 10분으로 했는데 10분 10분으로 말도 안 됐습니다. 시간 연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1시간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1시간 반을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넘기면서 소개를 드릴게요. 아, 네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월간 Q&A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Q&A 내용은 이번 달에 많이 주셨던 내용하고 캘린더 할 일 관련된 문의를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Q&A는 좀 신속하게 그렇지만 명확하게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들이 이제 꽤 있는데요. 방금 네. 로그인이 되지 않는 이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체로 인한 서비스 중지. 이제 네이버스는 기본적으로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연체가 되시면 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가 중지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마이 페이지로 가시면 즉시 납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즉시 납부를 하시게 되면 다시 서비스의 이용이 로그인이 돼서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일단 결제 수단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결제 수단 문제가 이제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결제 수단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됩니다. 연체가 지속되면 서비스가 탈퇴가 되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 종료입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종료는 일단 처음에 네이버스 가입을 하시면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트라이얼 기간이 끝나면 유료 전환을 해주셔야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유료 전환 하실 수 있는 기간도 30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30일이 지나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탈퇴가 되고 모든 데이터가 삭제가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계정 보호 조치인데요. 이제 관리자 설정에 따라서 이제 비밀번호 입력 횟수를 초과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메일을 대량 발송을 하면 이제 네이버웍스 서버 자체에서 이제 그 스팸 관리를 위해서 계정을 차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 구성원이라면 관리자한테 요청을 해서 보호 조치 해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관리자 계정이 보호 조치가 된 경우에는 저희 헬프센터로 해지를 해달라고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 개인 메일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개인 메일 주소에 이제 안내 메일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밀번호, 나는 뭐 비밀번호 횟수를 초과하지 않았어, 아니면 대량 발송한 적이 없어, 이렇게 그 자의가 아닌 타의로 발생한 문제라면 뭐 해커나 스패머에 의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비밀번호 관리나 2단계 인증 기능을 사용해 주시거나 PC 보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제 소리가 좀 작게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리는데 문제가 지금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보는 데는. 네, 지금 저랑 수희님 같은 마이크로 온하고 계시고요. 네. 네, 이상 없는 걸로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진행해주세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냐라는 문의가 가끔 있는데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일단 메일 주소는 id 도메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골뱅이 앞에 있는 id는 이제 어드민의 구성원 수정해서 가시면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경을 하고 나면 변경 전의 id는 이제 외부에서는 아직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변경 전 id는 수신용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어드민 페이지에서 도메인 추가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도메인 그 골뱅이 뒷부분이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변경 전후 다 메일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도움말이 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링크 클릭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관계산서가 발생되었어요. 네, 이 문의도 이제 항상 꾸준히 있는 이슈인데요. 일단은 저희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사업자 회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세관계산서를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그 네이버웍스 결제 시스템이 당월 사용료에 대해서 세관계산서가 이제 2월 초에,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요금이 이제 9월 한 3일쯤에 청구로 해서 발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10에서 14일에 자동 결제를 하고 이제 수동으로 이제 결제를 하도록 설정하신 분들은 세관계산서가 발행된 이후에 그 수동으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구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하고 카드 전표가 한 건에 대한 결제 내역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고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로 전표 신고를 하시고, 홈택스에 세금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카드 전표는 그냥 증빙용으로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캘린더 관련된 문의인데요. 그 팀그룹 캘린더의 색상이 있는데 이 색상이 멤버마다 다르게 표시가 돼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팀그룹의 마스터가 있을 텐데요. 이제 팀은 조직장일 거고 이제 그룹은 마스터인데, 이 마스터가 설정한 캘린더 색상이 이제 멤버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미 설정해 놓은 다른 캘린더 색상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마스터가 A라는 캘린더를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다른 직원이 그 빨간색으로 뭐 B 캘린더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분은 이제 A랑 B 둘 다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캘린더 색상은 개인 영역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문의인데요. 이 내용은 그 앞서서 계속 설명을 해주셨던, 시연도 해주셨던 내용이라서 이 내용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워크플레이스에서 결제를 받은 연차 일정을 네이버스 캘린더에 등록할 수 있나요? 라는 문의인데요. 일단은 그 워크플레이스는 이제 네이버 웍스는 이제 업무용 협업 툴로요. 뭐 캘린더나 뭐 할 일, 메일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협업 툴이고, 워크플레이스는 이제 기업용 정보 시스템인데요. 뭐 전자결제나 근태, 뭐 연차, 뭐 회계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합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워크플레이스에서 부재 일정을 상신을 하시게 되면 부재 상태 공유라는 설정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 설정을 하시면 이제 네이버스 캘린더에 이제 연차 일정이 자동으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드도요. 네, 가이드도 이제 링크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주요 문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그 사전 문의를 미리 받은 게 있었는데 요거 조금 소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많은 부분들이 좀 실제 실시간 Q&A에 올라온 거랑 네네.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네, 일단 공공기관 도입 사례가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있었는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그 도입에 관련된 문의랑 지금 그 세미나 할 때도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내용들은 일단은 저희가 그 도입 관련된 내용이 그 이제 회사별로 브랜드 사이트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참고해 주셔도 되고, 좀 상세하게 안내를 받고 싶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 그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온라인 문의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잠깐. 네네네. 네네. 네, 여기 마이크 잠깐 꺼주시고. 네, 그 지금 실시간 Q&A 쪽에 구자주님께서 이상인 마케터님이라고 해가지고 적어주셨는데요. 웍스의 장점을 웍스를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 3, 40초 정도로 설명을 부탁드린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저는 김상인입니다. 김상이가 이상인 하니까 옛날에 그 출발 드림팀이 생각나네요. 출발 드림팀 알면은 아재라 그러던데. 네. 저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네. 3, 40초 정도로 소개를 드리면 구자주님께서 써주신 내용이 대부분 다 맞아요. 이제 네이버 메일, 네이버 카페 안 써본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가장 친숙한 UX UI로 하루 만에 아침에 도입해서 낮에 쓰는 협업 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메신저 중심으로 쓰는 고객사 혹은 이제 메일이나 드라이브까지 필요한 고객사별로 이게 플랜이 차등적으로 라이트, 프리, 라이트, 베이직, 프리미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또한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는 이제 1년 약정을 하시면 한 달에 3,000원이기 때문에 요즘 어디 가도 김밥도 다 3,500원이잖아요. 그죠? 김밥 3,500원, 라면 4,500원 이런데 김밥보다 싼 가치 투자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싸다는 말을 하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아버지 60대 아버지도 회사에서 쓰고 계세요. 도입하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쓰시는 거죠? 그럼요. 네, 네. 사업용으로 쓰고 계시죠. 제가 주말에 뭐 하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고쳐드렸잖아요. 아, 네. 이렇게 웍스 마케터를 아들로 둔 우리 고객센터 업무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우리 아버지 짱. 네, 그렇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시간 답변한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네, 제가 그 사전 질문이 좀 많은데 여기서 네, 한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할 일에 관련해서 이제 뭐 불편 사항이라던가 뭐 담당자를 여러 명 지정을 하고 싶다, 뭐 간트 차트를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요. 할 일은 일단 그 뭐 메일이나 뭐 메시지 같은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좀 비교적 늦게 출시가 된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도 적극적으로 개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해주신 사항들은 이제 빠른 시일 내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사전 질문 주신 것들도 지금 취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취합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있고요. 네, 저희 헬프센터로 문의를 주시고 개선 요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님 여기 네. 외부와 화상회의 시 별도 비용이 존재하는 것 같다 말씀 주셨는데 존재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네, 존재하진 네.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서비스 기능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네,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네이버웍스 PC 앱이나 모바일 앱을 다운된 일을 받아야 되는 건 있죠. 그죠? 네네네. 네. 그 정도만 네, 하고 있고, 네. 상대방이 결제까지 해야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시나리오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그 문의 메일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문의 네이버웍스 _마케팅 @navercoop.com 메일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 최재하 대표님께서 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이 케이스가 맞는지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부와 화상회의를 할 때도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이버웍스 같은 경우는 상품 요금 외에 별도로 어떤 특정 기능을 쓴다고 해가지고 부가 요금이진을 저희가 청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스랑 워크플레이스 연동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결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스랑 워크플레이스랑 연동을 하시면 결합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워크 솔루션이라고 그 솔루션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결합을 하게 되시면 이제 네이버스 요금에서 10%, 워크플레이스 요금에서 10% 이렇게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태 관리를 이용하실 때도 근태도 이렇게 메시지랑 유기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자결제나 근태 관리를 가장 많이 찾는 기능 탑2예요. 워크플레이스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이용해 보시는 경우에는 또 지금 네이버웍스 이제 20인 이상 기업인 경우에는 또 구축 지원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웍스를 상담 드리면서 워크플레이스 상담도 같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보는 네이버웍스 공식 사이트 들어오시면 전면 메인에 띄워져 있어요. 그 정보를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시 보기 지원된다면 어디서 봐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봐야 하는지는 그 유튜브에 네이버웍스 채널도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채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쪽으로 올라가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메일입니다. 여러분들 메일로 다시 보기 URL과 그다음에 발표 자료 PDF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네, 지금 설문조사 링크 공유를 드렸고요. 추첨을 통해서 늘 그렇듯 10분께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제공드리는 게 있으니 설문 참여하시고 또 행운까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소개드리고 싶은 게 있잖아요, 의장님. 그렇죠. 네. 네. 뭐죠? 소개드릴까요? 네. 제가 소개할까요? 네. 이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른 분들 좀 프로필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웍스 인스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주소로 말씀드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naver.works입니다. naver.works naver.works 제가 채팅창에 쳐드릴게요. 네. 지금 하울님 여기 마이크 좀 봐주세요. 네. 이 인스타그램 계정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공식 계정이라기보다는 비공식 계정으로 네이버웍스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네이버웍스를 사용하는지 저희 일상이 네이버웍스와 함께하는 저희 일상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좀 캐주얼한 저희 이제 채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같이 웨비나 하는 사람들 신발이 같아가지고 신발 같은 거 올려서 막 스토리 올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일상 그리고 네이버웍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캐주얼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좋은 사례 같은 거를 소개해드리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태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또 소셜에 또 재미있는 점이 그런 거잖아요. 태그하고 또 저희가 직접 소개도 해드리고 이럴 테니까 많은 관심과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나 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지만 저희 이 네이버웍스 이 저희 이모지인데요. 네. 네, 보이시죠? 저희 이모지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이버웍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문의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이렇게 네이버웍스 스티커를 이렇게 노트북에
이렇게 붙이고 홍보하고 싶고 아니면 알리고 싶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이 이모지 이번에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귀염뽀짝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거의 됐어요. 네. 네, 오늘 두 가지 정보가 기능을 길었지만. 다루다 보니까 이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시간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이만큼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많다라는 거. 네. 정말 열심히 알아주시고요. 준비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다시 좀 편한 시간에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다시 보기를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9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